안녕하세요. 신통일한국 원로들의 길잡이 이재홍입니다. 오늘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원로들의 길잡이 135번째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흑조에 대하여 원로들께서는 아시는지요? 저 해양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발원하여 대만의 동쪽, 일본의 남쪽을 거쳐 북위 35도 북원에서 동쪽으로 굽어 흐르는 해류, 북쪽도 해류에 근원을 두고 있는 난류에서 태평양에는 흑조라는 조류가 4,000마일을 중심 삼고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이러한 주류가 있습니다. 천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양에 흑조와 같은 주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인간 세계에도 흑조와 같은 사상적 흐름이 있어서 온 인류가 그 사상적 주류에 따라 이상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세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에 있어서는 민주세계 속에 미국을 중심한 흐름도 흑조가 될 수 없고, 공산세계 속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심한 흐름도 더욱 흑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말미암은 주의 사상으로, 주의나 사상의 결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남아서 흑조 같은 주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상적 세계를 초월해서 새로운 종교라든가 사상을 묶어서 대안 가운데 흑조와 같은 역할을 할 운동은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사상적 운동, 새로운 사상적 체계, 새로운 사상을 중심 삼은 역사의 출발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사상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행복의 대양 이상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인도양의 물결이라고 해서 태평양에 오지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부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당리당략을 중심에서 발버둥친다고 해서 흑조와 같은 천운의 운세를 거스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통일 한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이요, 이론이요, 역사가 될 것입니다. 신통일 한국의 원로들의 길잡이는 원로들의 바른 국가관, 바른 인생관, 바른 우주관,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통일 한국을 위한 대의민주주의 모순과 그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스위스의 투표와 정치제도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위스 연방은 1648년 6월 1일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하여 독립국으로 공인되었고, 나폴레옹 전쟁 후인 1815년 강대국들에 의해 영세 중립국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신통일 한국의 이상적 정치 형태는 형제 민주주의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를 중심하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형제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몽테스키유가 말한 상권분립도 형제상권분립으로서 대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부모 중심한 선출, 추첨, 병행의 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대의원은 하나님과 국민의 매개자이며 공복이라는 종의 몸을 쓰고 전체를 위해 헌신 봉사한다는 입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영주의는 공동정치에 관한 이론으로서 대의원 선출을 통한 참가와 입법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토로한 가족적 형제 자매로서 입법자는 자의가 아닌 천거에 의한 출마를 하여, 투표 방식은 기도와 의식이 수반된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는 모두가 번갈아가면서 지배하고 지배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는 이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했습니다. 추첨제가 갖는 가장 중요한 강점은 공동체 전체의 통합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 경쟁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추첨제의 치명적인 약점은 어리석고 가난한 자가 지도자로 뽑히는 경우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염려대로 선전선동에 쉽게 휘둘려 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원래 그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토국가의 국민 지배를 근대국가의 한 환경에서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늘 모여서 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할 때 대표자가 나가서 전담을 한다는 것이 좋다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해보자면,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대표의 실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공영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주의에 입각한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민주주의 정치적 권력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하나님주의는 공정한 관찰자인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공정한 양심을 중심 삼고 이루는 정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형제민주주의를 말하며 개인이 아닌 부모를 모신 형제 자매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 선거와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 대표성을 인정하는 대표자들의 추첨과 선출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정치인이 국정이나 시정에 관계없이 그저 다음 공천 걱정이나 하고 선거 걱정이나 하는 그런 자들처럼 과도한 경쟁을 배제하고 모두가 승복하는 통합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공영주의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신통일 한국의 새로운 정치 이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앞서 말한 선거, 선출, 선정의 단계를 자세히 설명해 보면 1단계에서는 지인이나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한 선거이므로 덕성 있고 신망 있는 후보자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차 당선자를 선출하는 단계인데 현행 선거제도와 같은 고비용이 드는 선거를 지향하고 간단한 절차로 실시하므로 경제적이며 부정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유능한 인재가 선출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최종 당선자를 선정하는 단계로서 선거를 통해 올라온 복수 후보자 중 최종 당선자를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입니다. 확률상 모집단에 근접하는 매우 높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스위스의 영세 중립국으로 보장된 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1848년 제정된 연방헌법에 의하여 26개의 주로 구성되며 7명으로 구성된 연방각의가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7부 장관이 윤번제로 1년간 겸직합니다. 2006년 12월 미세리 칼 미레이 대통령이 취임하여 정부를 이끌었으며 2008년 1월 파스칼 듀스팽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권한은 임기 4년의 연방평의회 의원 7인에게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외교정책은 중립주의와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분쟁의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비동맹회의에도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0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자존심, 인간미 모든 것을 쳐버리고 오직 공천받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분단된 이 와중에 국민과 나라는 완중에도 없고 오직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얽매여 그야말로 속된 표현으로 피 터지게 권무술수 중상모략을 일삼는 우리나라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수를 앞세워가며 수가 우세인 자나 그런 당이 온갖 자들에게 스위스에 가서 한 수 배워오라고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이렇듯 오늘은 우리나라의 선거제와 신통일 한국의 공영주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공영주의의 선거 방식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 원로들께서 추천해 볼 내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가정은 사회 안정의 기반이며 남북통일의 튼튼한 기본이 될 것입니다. 한 말씀 훈독을 하겠습니다. 신문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문명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부자관계입니다. 부자일체는 한 몸을 말합니다. 부부일신도 한 몸을 말합니다.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은 형제가 일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입니다.
자기를 중심 삼고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신입니다. 3대를 중심 삼고 이것이 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3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았으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3단계의 모든 부부들은 어떤 입체적인 세계나 평면 세계에 갖다 놓더라도 같은 가치로서 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의 부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원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양무 원로 시무대한 이 효를 보시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권무술수 중상물에 일삼는 몰입에 같은 위정자들의 선동에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척결하여 나라를 지키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원로들께서는 자존감을 가지시고 우리 원로들이 없으면 가정도 나라도 세계평화도 미래도 없음을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고 대의민주주의 모순과 그 속에서도 나라를 잘 지키시고 우리 원로들께서는 그야말로 불언간에 닥쳐올 이 흑조의 그 내용을 잘 아시고 또 잘 받아들이시는 원로 지도자님들이 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면서 오늘의 원로들의 길잡이 135번째 9월 10일 수요일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